네, 며칠 전 큰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경찰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거침입 강간미수라는 혐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제 약칭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그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형법 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같은 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제 주거침입을 범한 그런 범인이 주거침입 이후에 강간이라는 이런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에 가중처벌을 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 관악경찰서에서는 원래 이제 그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되는데 강간죄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을 했다라고 밝혔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지금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그 성폭력범죄 처벌법으로 지금 의유를 해서 지금 영장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폭력 의도가 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인 진술에 의거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이제 자수를 한 데다가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일단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그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어떤 성범죄의 의도를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밝힌 바를 보면 어떤 범죄 행위의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고 또 범행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친 그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출입문을 열려고 막 시도를 하고요. 또 피해자에게 나와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소리를 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러한 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일련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좀 실행의 착수, 그러니까 강간죄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좀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경찰이 이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했었다가 지금 다시 적용을 한 건데 뭐 입장이 이렇게 뒤바뀐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형사에서 보면은 미수범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수라는 것은 형법 제25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흔히 뭐 살인 미수라든지 어떤 범죄의 미수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됩니다. 실행을 착수했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또는 끝냈는데 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권총으로 총구를 겨누었다라고 하면은 그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만 실제로 사람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미수로 처벌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피해 여성을 따라서 복도까지 들어간 것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주거침입은 명백한데 왜냐하면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침입도 주거침입이 된다라는 게 우리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은 되는데 문제는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소리친 게 과연 강간죄의 미수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려면 이제 항거가 불가능할 어떤 폭행 협박 이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인데 지금 문을 두드린 것이 어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이런 폭행 협박이라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 전문가들은 조금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과 좀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었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주거침입에 이은 어떤 강간과 관련돼서 주거침입 강간이라고 지금 이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비슷한 것은 이제 밖에서
어떤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얼굴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제 안을 살피다가 검거된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주거침입 강간이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된 판례에서도 주거침입 강간까지는 안 되고 주거침입죄까지만 인정된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강간미수 혐의 인정 여부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그 동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서 실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또는 그러한 여성을 뭐 딸로 둔 사람들이라든지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위험한 사회다. 이번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간죄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비단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범죄로부터 이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